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아치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8회입니다. 한나라 10년 진희가 반환을 일으키자 고조는 평울에게 출동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평울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부하 장군에게 군사를 내주어 나시도록 했다. 고조가 크게 놓아여 사자를 파견해 평울을 문책하자 평울은 몸소 사과하러 낙양으로 가렸다. 이때 장군은 허치에 말했다. 대왕께서 처음부터 가시지 않고 문책을 바꾸셔야 가시면 포로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청명하며 누워있기만 했다. 그러던 날 평울이 한보화를 크게 붙이고 치행하려자 그는 도망쳐 장안으로 갔다. 그리고 평울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고조는 몰래 군사들을 보내 평울을 체포했다. 평울은 장안에 끌려와 치료를 받았는데 관리는 반란 혐의가 분명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평울의 과거 공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고조는 그의 목숨만을 살려주고 서민으로 강등시켜 유배를 보내도록 했다. 평울이 유배지로 가던 도중 마침 장안에서 낙양으로 행차하던 여우 일행을 만나게 됐다. 평울은 여우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호소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살게 되려고 통했다. 여우는 그의 호소를 받들어 그를 데리고 낙양으로 가더니 고조에게 말했다. 평울은 명장인데 지금 기양 보내 살려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평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편 여우는 평울이 가신을 지켜 평울이 아직도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상소하도록 했다. 드디어 고조도 평울을 죽이려 결심했다. 결국 평울은 그렇게 죽었다. 중이경생 마치 집에 가도 죽음을 맞는다. 남포는 양나라 사람으로 평울과 어릴 적부터 교류를 하였다. 남포는 집안이 가난하여 제군의 술을 파는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 평울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빚지게 되었고 남포는 인신매매를 당하여 연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 남포는 그의 주인이 복수를 해준 공으로 연나라 장군 장도의 추천을 받아 도의배설에 올랐다. 그러나 뒷날 장도가 연나라 왕이 되자 남포는 장군이 되었다. 그 후 장도가 반란을 일으켜 한나라가 군대를 보내 연나라를 토벌을 할 때 남포는 포로가 되었다. 이때 평울은 이미 양나라 왕이었는데 남포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에게 부탁해 그를 풀려나게 한 후 양나라의 대부로 삼았다. 남포가 사신으로 제나라를 방문하여 아직 양나라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한왕은 평울을 반란 모의 혐의로 그의 부모, 형제, 처자 3족을 모두 멸족하였다. 얼마 뒤 평울을 참하고는 그의 머리를 낙양성 아래에 걸고 평울의 시체를 감히 거두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한다고 보고했다. 이때 남포는 제나라에서 돌아와 낙양으로 가서 평울의 목 앞에서 사신으로서의 보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보고를 했다. 관리가 그를 체포해 상부에 보고했다. 한왕은 남포를 불러 크게 욕을 하면서 너도 평울과 함께 반란을 모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평울의 목을 거두지 못하도록 명령인데 내 놈이 부지 와서 제사를 지내고 울었다니 반드시 함께 모의한 것이 이랬다. 저놈을 당장 삶아 죽여야 하라 라고 명령했다. 좌우 관리들이 남포를 끌고 끓는 까막솥을 갔다. 한동안 태연히 걷던 남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죽기 전에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한왕이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라고 묻자 남포는 대답했다. 전에 폐하께서 평생에서 보위되셨을 때 그리고 형량과 선고이 돼서 폐하실 때 항왕이 마음껏 서쪽으로 추격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두 평왕이 양나라에서 한나라의 군대와 남북으로 호응하면서 초나라를 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평왕이 한쪽으로 치우쳐 초나라와 연합하였다면 한나라가 실패했을 것이고 한나라와 연합했다면 초나라가 실패했을 것입니다. 또한 해하에서 하면서 만일 평왕이 합류하지 않았다면 항시 역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하가 이미 평정되어 평왕도 부조를 나누어 받고 봉투를 받으시니 그것 또한 대대손손 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하께서 양나라의 군대를 징집하시면서 평왕이 병으로 나가지 못하자 폐하께서는 그가 모반을 하였다고 의심하셔서 모반의 기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끝내 가혹하게도 사소한 일을 들어 그의 가족을 주멸하셨습니다. 신이 극자하는 바는 공신들마다 스스로 위태롭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왕이 죽었으니 신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어서 신을 삶아서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고조는 곧 남포를 부르짖으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였으며 그를 도의에 임명하였다.
쇼문제 때 남포는 옛나라 조상이 되고 뒤에 장군의 자리까지 올랐다. 남포는 이렇게 말했다. 어려울 때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돛을 굽히지 못한다면 가히 사내대장부라고 할 수가 없고 부귀를 누릴 때 만족하지 못하면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일찍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그에게 보답하고 원한을 갈던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파멸시켰다. 우와 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궁궁을 세워 누구에 봉해지고 또 옛나라의 조상이 됐다. 옛나라와 대나라에서는 모두 남포를 위하여 사당을 세운데 이를 난공사라고 하였다. 원앙 조차결전. 한 사람을 아끼지 말고 천하에 사자라. 맹해로 일어선 자 맹해로 뭐한다. 원앙. 여우의 시대에 끝나고 천하는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유방과 더불어 한나라를 세운 공수들은 거의 줄거 없었다. 이제 전쟁터에서 용맹스럽던 장군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관료체계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세대 교체를 동반했다. 이러한 시대를 대표한 사람이 바로 원앙이었다. 옳지 않으면 비판하고 옳으면 변호한다. 원앙은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사이다. 그의 부친은 원래 도둑이었는데 알령으로 옮겨와 살았다. 여태여태 원앙은 여러의 가신으로 있었다. 쇼 문제가 제기하자 원앙의 형 쾌가 추천하여 원앙은 중랑이 되었다. 당시 성상은 주발장군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공로를 지나치게 과신하여 황제인 문제조차 얕보고 싶다. 오히려 황제가 그를 정중하게 대접하여 주발이 조화를 끝내고 돌아갈 때 황제가 따라가서 배웅할 정도였다. 어느 날 황제가 주발을 배웅하는 모습을 지켜본 원앙은 바로 황제에게 질문했다. 폐하께서는 성상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그야 국가의 중심이지. 그러자 원앙이 말했다. 성상께서는 이른바 공신일 뿐 국가의 중심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중심이란 능히 군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태호 시기에 여시일족이 정치를 전행할 때고 제멋대로 왕이 되어 60여 명의 한낱 신라같이 거의 단절됐을 때 주발은 K로서 뱅커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여우가 세상을 두고 각처에서 제후들이 다시 일어나자 우연히도 병권을 쥐고 있던 주발 장군이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는 폐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폐하 역시 그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신의 도리에 맞지 않으므로 신은 폐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황제는 주발에 대해 위임있게 대하였고 이에 따라 주발도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 주발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내고 원앙을 크게 원망하면서 내가 너의 형과 관계가 좋은데 지금 내가 조정해서 나를 비방하다니 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원앙은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주발이 반역 혐의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이때 주에서 아무도 주발을 변호하지 않았으나 오직 원앙만이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원앙의 주장은 크게 영향을 끼쳐 주발이 풀려나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부터 주발과 원앙은 가깝게 지냈다. 문제 3년에 문제의 동생인 회남왕 위장이 묘양 후 심의기를 살해한 사건이 났다. 그뿐 아니라 당시 회남왕의 오만 방장은 극에 달하였다. 원앙이 문제기 아랬다. 교만한 제후를 처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회남왕의 봉기를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회남왕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반 사건이 발각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남왕의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는 회남왕을 직접 취재하고 그를 기양 보냈다. 이때 원앙이 다시 말했다. 폐하께서 평소에 감독을 소홀히 하셔서 이러한 사태까지 빚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양을 보내시면 그 멀고 먼 기양길을 회남왕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만약 도중에 회남왕의 신변에 일이라도 생긴다면 폐하께서는 광대한 천하를 다스리면서 동생도 포용하지 못하고 죽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그 의견을 묵살하고 기어이 기한을 보냈다. 그런데 원앙의 예언대로 회남왕은 기한길에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문제는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통보했다. 원앙은 문제 앞에 엎드려 자기가 좀 더 강력히 요청하지 못했던 점에 사과했다. 황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나야말로 당연히 그대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소 라고 하자 원앙은 폐하 이미 지나간 이론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이 정도로 폐하의 높은 명예가 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하께서는 세상에 비길 수 없는 세 가지 훌륭한 공직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세 가지 공직이라니 무슨 공직이요? 황제가 묻자 원앙은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 폐하의 높으신 초도입니다. 폐하께서 노의신 박태욱께서 3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은 채 간호하시고 약은 반드시 먼저 맛본 후에 드렸었습니다. 이는 효자로 이름나 중상을 넘가는 소리입니다. 둘째, 폐하께서는 여시일족의 행포가 끝난 직후 평경지방에서 장까지
고작 6대의 수레로 달려오셨습니다. 당시 장안은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릴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맨몸으로 달리신 폐하의 용기에는 맹군과 하유과 같은 용사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폐하께서는 천자의 자를 5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고결한 선비로 추앙받는 허유조차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폐하께서는 그보다 더 4번이나 더 사용하는 미덕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번 일도 단지 회남왕의 가를 깨우치려 하는 목적이었는데 병사하신 것은 전적으로 호위관리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제는 기분이 조금 나졌다. 그러면 뒤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오? 회남왕의 세 아드님을 잘 배우십시오. 문제는 회남왕의 세 아들에게 각각 왕위를 주었다. 그 뒤 원왕의 명성은 천하에 떠날리게 됐다. 원왕은 언제나 대의를 말하였고 의기가 명확했다. 그 무렵 황간 조동은 황제의 초하를 받았는데 한왕상 원왕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원왕은 그것을 걱정했다. 이 무렵 원왕의 조카 종은 시종기사로서 황제를 상징하는 부지를 잡고 황제께 돼서 시종을 들고 있는데 그가 원왕에게 기띠마했다. 숙부님께서 조동은 그와 싸우고 계신데 의진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어 그의 비방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먼저 행동을 취하십시오. 어느 날 효문제가 외출할 때 조동은 황제를 수행하여 수레에 함께 타고 있었다. 그때 원왕이 수레 앞에 엎드리니 말하였다. 신은 천자께서 10대의 수레에 함께 태우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천하의 호굴과 영웅이라고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한나라의 인재가 부족하다면 하나 폐하께서 지금 황강과 함께 수레를 탔습니까? 황제는 웃으면서 조동을 내리게 했다. 조동은 울면서 수레에서 내렸다. 어느 날인가는 문제가 방호의 신부인을 데리고 상림원의 나들이를 나가게 했다. 그때까지 신부인은 방호와 똑같은 지위를 들고 있었다. 상림원을 지키게 된 관리들도 예전처럼 두 사람의 자리를 나란히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데 원왕이 그것을 보는 신부인의 자리를 한 칸 내려놓았다. 그러자 신부인은 화가 나서 궁궐로 들어가 버렸다. 문제는 기분이 나빠져 그대로 궁궐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도 원왕은 태어난 표정으로 궁궐로 들어가 문제에게 말했다. 신분의 상하를 엄격히 구분해야만 상하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법입니다. 폐하께 황후가 계시는 이상 신부인은 적실입니다. 정실과 동렬의 지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도리어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여태와 첩부인의 사람들의 사건을 설마 잊고 계시진 않겠죠. 이 말을 들은 문제는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오 하며 즉시 신부인을 불러 원왕의 이쁜 뜻을 설명해줬다. 그랬더니 신부인은 원왕에게 고맙다며 검 50건을 선물로 주었다. 한 사람을 아끼지 말고 천하에 사자라. 하지만 원왕은 매번 너무 직접적으로 왕제에게 의견을 말했으므로 황제도 차츰 그를 물려했다. 그리고 마침내 능시지방의 도의로 자천됐다. 하지만 그곳에서 원왕은 부하들을 인자하게 아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 뒤 원왕은 원하나 재산을 가게 되었으며 솔바라기 전에 조카가 말했다. 원하나 왕은 자만심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간신배들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판해 바로잡을 생각을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모함을 당하시든가 칼을 맞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하루 종일 술이나 마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원하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원왕은 그만 들어왔다. 그러자 왕은 그를 융상하게 되었다. 원왕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상 신도기를 만나 수레에서 내려 애를 올렸지만 성상은 수레에서 원왕에게 담례하였을 뿐이다. 원왕은 되돌아갈 생각이 자기 부하들에게 부끄러웠다. 그는 곧장 성상의 관절에 가서 뵙기를 청했다. 성상은 한참 지나서야 그를 만나주었다. 원왕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자 성상이 말했다. 만일 공이 하고자 하는 말이 공적인 일이거든 관청에 가서 장사나 연운과 상의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내가 황제께 추천을 하겠소. 그러나 만일 사직인 자면 받아들이지 않겠소. 원왕은 곧 일어나면서 말하였다. 성상께서는 성상의 자리에 계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진평이나 추발과 비교하면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상이 내가 그들만 못하고 라고 대답하자 원왕이 말을 길게 이었다. 좋습니다. 성상께서는 그들보다 못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는 말타기와 할초기를 잘하는 무사수 대장으로 승진하시어 공을사와 회양 군수가 되셨을 뿐 기한 계책을 넣은 것도 아니고 성을 치고 야전에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스스로 천하 사람들이 이걸 막아 날로 더욱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선명한 군주가 어리석은 조상을 감독하고 지책하게 된다면 성상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팔을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성상은 원왕에게 2번 절하고 말했다. 나는 미천한 사람이자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여 성상의 가르침을 받게 되소. 그리고는 원왕을 이끌고 들어가 자리에 같이하고 상경으로 대접하였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